여기부터 바로 하나씩 그냥 조금씩 설명하면서 시작해보자. 자, 일단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요런 문제들 많이 풀었지, 그치? 그치?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면, 하기 전에 이제 너네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지금 현재 중간고사 보면서 했던 거, 뭐 번호는 큰 상관없으니까 다 해봅시다. 다 한번 써보자. 이거 여사건 확률 당연히 다 잘 머릿속에 들어있지. 그 다음에 A, B 배반 하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계속 연결된다. 이거는 뭐 시험 끝났으니까 까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 요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집합 때부터 내려오던 요거 합집합. 합사건이지, 여기선. 이렇게. 빼기 요거까지. 요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간간히 사용되는 그 집합에서 사용하던 그 집합 기술들 중에 간간히 나오는 게 요 차집합 공식 있지, 이거 집합,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 가끔 그림 그릴 때 쓰기도 하지. 이제 아직 지금 중간고사 내용 지금 현재 너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빠져나간 사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 법칙? 저기도 있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마치 지수 법칙처럼 마치 바깥으로 묶이는데, 그러면 요게 뒤집어 까지고 요 있었잖아. 요건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지, 그치? 일단 요만큼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조건부 오면서 추가되는 게 두 개가 더 있지. 뭐 처음 하는 건 아니니 5번까지 다 써보자. 자, 일단 이 기호 읽는 방법이 뭐였어? 뒤에 있는 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지.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지. 맞지, 그치? 그치? 기억들 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분수처럼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분모에 내려간다 그랬어. 그 다음 위에 요거. 됐지? 요거 이제 이번 기말 때 이제 얘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있겠지만 하나 더. A, B 독립. A와 B가 독립이다 했을 때 성립하는 거자. 자리가 없으니 여기다 쓰자. 요렇게가 이제 최종 버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요렇게가 최종 버전. 됐지? 요거 이제 이번 기말 때 이게 다 머릿속에 잘 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뭘 그리든 막 자유롭게 하면서 풀면 되지. 일단 얘는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집합 그거 요 부분을 가지고 잠깐만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이네 이러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0.5지만 이제 다시 말하면 요 합집합 이러면 이제 여사건 개념으로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1에서 이걸 빼면 되지. 지금은 똑같긴 하지만 만약에 0.4였으면 얘는 0.6이 될 거고, 그지? 됐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걸 알려준 거네 이러면서 이제 됐냐? 그럼 여기에서 합집합이 0.5다라는 걸 나왔으니까 다 지워버렸지만, 여기에서 자네들이 다시 또 소환해야 되는 건 이번 중간고사 때도 계속 썼었던 요거를 소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계속 돌아간다 이거는. 그래서 A랑 B를 0.2랑 0.4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0.5니까 그대로 대입. A가 0.2, 0.4, 0.2 더하기 0.4 빼기 요거 뭐 잠깐만 X라고 놓는다면 열해놓고 여기에서 X를 구해주시면 그게 이제 여자리. 그래서 이건 계속 공식 쓰면서 연습하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쪽 라인은 요거 하나 정도로 이렇게 찍고 나머지는 자네들이 풀어 오십시오. 자, 조건부 확률 문제가 크게 푸는 스타일이 이렇게 표를 완성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기억나? 막 이런 거 했었잖아. 막 비가 왔을 때, 비 올 때 뭐 승리할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확률을 쭉 정리해서 써놓고 푸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래서 가끔 보면 얘는 뭐 빨리 하고 넘어가자. 이건 그냥 대놓고 표를 줬기 때문에 대신 자네들이 문제 보고 이게 조건부인 거를 알아채긴 해야 돼.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라고 일단 여학생으로 한정을 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 없애버리고 여학생만 남겨놓으라 그랬어. 다 필요 없어 이제. 전체 여학생 중에 이때 이 사람이 수학을 일단 조건부 기본 세팅은 이거지. 됐어?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이게 조건부를 쓰는 건지 아닌 건지. 됐나? 그래서 얘는 답이 요거가 될 거고, 지금은 뭐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싱겁네. 밑에 이런 거는 이제 각을 봐야 돼. 표를 그릴지 아니면 이제 뒷장에 있지만 이렇게 확률 식을 세우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얘는 보자. 남자 회원이 20명, 여자 회원이 10명 이렇게 나와 있지. 얘는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일단 두 개 다 해볼게. 표로도 해보고 뭔가 좀 이제 식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해보고. 이번 수행평가도 너네들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이번처럼 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풀이 과정을 써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내가 그때 이제 얘기했지. 사건 세팅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거랑 다 생각해 보면, 일단 그냥 푼다고 친다면 보면, 남자, 여자. 낚시해, 안 해, 뭐, 요 정도로 갈라지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쉬운 건, 표 그리는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 낚시를 함, 안 함, 뭐, 요 정도? 지금 이 문제는 표를 그려도 괜찮네. 야, 좀 올라가. 이 문제는 지금 표를 그려도 괜찮은 것 같아. 남자 회원이 20명, 남자 총은 20, 여자 10, 아마 전체가 30. 그 다음, 낚시에 참여할 회원 중에 남자 회원은 15명이 참여한다. 낚시하는 남자가 15명. 그 다음, 낚시하는 여자가 A명.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필요한 대로 여기 뭐 10-A, 여기 뭐 5명 뭐 이래 되겠네. 그럼 구하는 건 뭐야?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낚시에 참여한다고 할 때라 그랬으니까 일단 낚시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만 봐야 되는 거네. 따라서 이제 자네들은 여기에만 시선이 가야 되고, 여기도 구해줘야 돼. 구한다기보단 써야지. 즉 낚시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수 중에 여자일 확률 요거를 지금 7분의 2라고 알려준 거다. 됐나? 됐지? 여기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됐냐? 그 다음 이거를 식을 세우는 거는 일단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표 안 그리고 하는 걸로 해보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지. 일단 조건부인 건 알아야 돼. 낚시에 참여한다고 할 때라 그랬으니까 자네들은 지금부터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계산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 됐지? 낚시에 참여가 먼저야. 낚시에 참여. 즉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 문제 읽어보면서 보자. 남자 회원이 20명인데 낚시에 참여할 회원이 남자 회원이 15명이다 라고 나와 있네. 그지? 그 다음 여자 회원은 A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것을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의 종류를 문제를 보고 일단 파악해야지. 즉 남자이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이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지? 약간 뭐 비가 올 때 승리 이러고 정리하면서 풀지. 따라서 이걸 계산한다 치면, 그럼 자, 남잔데 참여하는 확률. 남잔데 참여할 확률이면 전체 사람 수는 30명이고. 됐나? 천천히 써볼게. 30분의 남자 몇 명이야? 20. 됐냐? 30분의 20. 30분의 15. 잘못 봄. 여기. 됐냐? 30분의 15가 이제 남자 회원인데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 확률. 그다음 여잔데 참여한다? 30명 중에 여잔데 참여한다. 어디 있어? 저기 있지. A명.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요게 지금 낚시에 참여하는 전체가 되는 거야. 됐지? 즉 낚시에 참여하는 전체의 확률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랬을 때 여자의 확률 구해라. 즉 자, 이 둘 중에 여자인 게 요거네. 따라서 지금 얘는 30분의 A 플러스 15분의 30분의 A다. 얘가 지금 7분의 2다 라고 표 안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 푸는 확률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
그 문자 사건 세팅할 때 세팅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봐봐.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푼 다음에 아까 표 그린 거랑 만들어진 보면 남자냐 여자냐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을 잡을 때 남자인 사건을 A, 여자인 사건을 B 이렇게 잡지 말고 이 남자인 사건을 A 그랬으면 여자인 사건은 A의 여사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문자를 최소한으로 잡아주시고 됐냐? 여기에 언급되는 걸 사건으로 세팅만 해주는 작업만 추가로 들어가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자인 사건을 A라 했어. 그럼 이제 여자인 사건은 A의 여집합으로 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참여한다. 낚시에 참여하는 사건을 B. 이런 식으로 추가 조작을 해주시고 식으로 옮겨 쓰기만 하면 돼. 됐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30분의 15가 뭘 구한 거야? 즉 지금 자 아까 저 A랑 B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내가 이제 한글로 쓴다면 A는 지금 남자를 내가 지금 잡은 거고 B를 지금 저 낚시 참여로 잡은 거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A의 여집합이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 B의 여집합이 낚시 안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낚시 참여한 요 30분의 15를 이 기호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 봐봐. 남자 그리고 참여야. 남자 그리고 참여 동시 이거잖아. 됐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쓴다면.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받아 쓰는 방법만 보여주는 거야. 사건을 세팅했으면 여기서 받아 쓰는 건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즉 지금 낚시에 참여할 확률을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게 바로 요거 두 개잖아. 지금 계산은 지금 현재 이거를 그대로 사건 세팅해서 기호로 바꿔 쓰기만 했어. 딴 거 안 했어. 바꿔 쓰기만 했어. 됐어? 그리고 이건 당연히 지금 세팅하기 나름이지.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 낚시에 참여를 A, B 이거 다 잡는 방법은 니들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잡은 걸 그대로 받아 쓰는 거를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됐어? 됐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번 받아 써볼까? 그러니까 뭐야? 낚시에 참여했을 때 여자의 확률 구하라 그랬잖아. 맞아? 받았으면 뭐야? 조건부 확률 정의대로. 거시기 했을 때가 요 자리지. 낚시에 참여했을 때 어쩔 확률? 여자일 확률. 지금 여자하면 지금 나는 지금 A를 남자로 왔네? 그럼 여자는 이거지. 됐어? 그럼 요거를 공식대로 쓰면 이거고 요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받아쓰기 끝. 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건 세팅을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문제 보고 예를 들면 여자를 A로 할까? 낚시 참여 B로 할까? 바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좀 연습할 때는 일단 하던 대로 해보고 하나씩 받아쓰기 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선생님 서술형에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래? 그럼 그냥 우리 아까 맘대로 풀면 돼. 됐지? 이건 이제 혹시 시험에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에서 과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연습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전에는 아까 처음에 푼 것처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수능에선 당연히 그냥 이렇게 풀 거고. 됐지요? 뒤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보면은 막 위에 이런 거 써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사건 써가지고 막 받아쓰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 오랜만에 지금 다시 하는데 처음부터 저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일단 하던 대로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순서로 연습을 해주시면 뭐 큰 부담 없을 거야. 됐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는 쉽거든. 전체 학생 수가 27명, 13명이 여학생,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네 지금. 처음에 여학생 뽑혀야 되고 그 다음 이어서 여학생 뽑혀야 되라.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 여자 이렇게 뽑으라는 거 아니야. 그지? 야 니들 알던 대로 계산해봐. 야 여기 뭐야? 14. 그 확률로 가야지. 27분의 13. 그 다음 여기 곱해 더해. 뽑는 중이니까 곱해야 되고 여기 뭐야?
그래, 한 명 나갔잖아. 한 명 뽑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원이 26명이고, 그 다음 이어서 12명. 이렇게 니들이 지금 생각해서 계산 잘 하지. 맞지? 그렇게 하면 돼. 됐냐? 됐지? 근데 이걸 만약에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게 지금 첫 번째 여자 뽑히는 걸 쓴 거고, 여기가 두 번째 여자 뽑히는 걸 쓴 거란 말이야. 거기에 이름만 박아, 이름. 첫 번째 여자인 사건 A, 두 번째 여자인 사건 B. 됐냐? 이름만 박아줘. 그러면 결국 이건 지금 뭐고 하라는 거야? 처음에도 여자가 나오고 동시에 뒤에도 여자가 나와라.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계산한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럼 구하라고 한 건 뭐야? 차례대로 두 명을 뽑을 때 둘 다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걸 구해라 라고 한 거니까 지금 보면은 자네들이 계산한 27분의 13이 뭘 계산한 거야? PA를 계산한 거야. 맞아? 여기가 이제 그때 보여줬는데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 요게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생각해서 근데 이제 한 명이 앞에서 뽑혀 나갔으니까 하면서 26분의 1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이제 앞에 첫 번째 여학생이 나 뽑혔을 때 두 번째도 여학생인 걸 니들이 대답한 거라고. 됐어? 이렇게 써야지. 왜? 첫 번째 여자가 아니라 첫 번째 남자 뽑힐 수도 있잖아. 첫 번째 남자가 뽑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자가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구분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야? 처음에 여자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학생이 또 뽑힐 확률을 쓴 거야. 그걸 니들이 26분의 10이라고 쓴 거라고. 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써야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처럼 그냥 계산해도 당연히 되고 실전에서는 쓸 일이 없다면 됐지. 다음 밑에 310번. 자, 흰바둑돌 N개 이렇게 문자 잡힌 건 그냥 문자로 해라. 문제 잘 읽어. 임의로 바둑돌을 한 개씩 두 번 꺼낸다고 그랬으니까 이 순서 생각해줘야 되고,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검은색. 자, 첫 번째 흰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에 검은색이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네. 그래서 일단 원래 우리 풀던 대로 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첫 번째 전체가 n 플러스 4개겠지. 그치? 이 중에 흰색이니까 n 곱하기. 그러면 이제 공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체가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은색이야. 검은색은 처음부터 4개였으니까 이렇게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지. 됐냐? 됐지? 이걸 만약에 문자로 쓴다면 마찬가지. 첫 번째 흰색이 나온 걸 A라고 하자. 자, 물어볼게. 그러면 A의 여사건은 뭐야? 첫 번째 검은 거. 그치? 항상 이렇게 사건 하나 잡으면 이 거울로 생각을 해야 돼. 이 상대방이 있다라는 걸. 두 번째 검은 공 나온 거를 B라고 친다면 B의 여사건은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온 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잡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열어놓고 그대로 받았으면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뭐야? 처음에도 흰 공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고 식을 쓴 거고, 그럼 당연히 처음에 여기 쓴 게 처음에 흰색이 나오고 그 다음 이거는 처음에 검은색 나오고 검은색 나온 거야? 아니잖아. 처음에 흰색 나오고 검은색 나온 걸 생각해서 니들이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흰색이 나왔을 때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니들이 쓴 거다라고 요 과정만 추가해서 옆에다가 이제 이어서 써주시면 완벽한 서술형 답안이 되겠지. 9분의 1 이렇게 됐냐? 됐지? 자, 얘도 보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 을 두 사람이 순서 박았다잉? 갑, 을 순서야잉? 그래서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생각해. 야, 아니 분명 문제에서 갑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 상황에서 물어본 건 얘가 검은색일 확률 구하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상황이 정리가 돼야지. 얘가 검은색? 그런데 얘도 뽑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얘가 흰색을 뽑고 얘가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검은색을 뽑고 얘가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야. 이런 상황을 항상 잘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건 계속 우리 앞에서 경우에서 한 거랑 똑같아. 됐어? 따라서 계산.
처음에 갑이 흰색 뽑을 확률 7분의 4 곱하기 그 다음 을이 검은색 뽑을 확률 이런 거 이제 생각해서 6분의 3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 다음 얘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라고 써줘야 되겠네. 됐냐? 됐지? 자, 봐.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 문자 세팅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언제나 똑같아. 이렇게 하던 대로 잘 풀고 문제에서 언급된 거 하나를 잡아. 자, 즉 갑이 뭐 아무거나 흰색으로 할까? 갑이 흰색? 갑이 흰색? 그래. 아무거나 하나 네가 나름대로 잡아. 갑이 흰색 뽑는 거를 만약에 A라고 했다. 그럼 뒤에 이어서 을이 검은색 뽑는 거를 B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세팅은 자유다. 됐어? 그 상태로 요거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게? 자, 갑이 흰색 뽑고 을이 검은색 뽑은 게 뭘 계산한 거야? 말 그대로 갑이 흰색 뽑고 동시에 을이 검은색 뽑은 이럴 확률을 계산을 한 거라 볼 수 있지. 됐냐? 그리고 옆에는 똑같이 이건 이제 다음부터는 똑같아. 따라서 여기 7분의 4는 뭘 쓴 거야? 갑이 흰색 뽑을 확률 쓴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뒤에 6분의 3은 갑이 흰색일 때 을이 검은색 이게 발생했을 때 얘가 발생할 확률 이거잖아. 이렇게 써야지.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저 아래 거는 아래 거는 갑이 흰색 뽑을 게 A니까 갑이 검은색 뽑을 건 이거겠지.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고정이고. 그럼 얘 계산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몇 번 해보면. 그래서 이거 계산을 얘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 쓴 게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둘이 더해준 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최종 확률이 되는 거고. 됐지?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314번이 아니라 312번. 요 비오네 만에 이게 이제 뒤에 조건방을 보면 다 이제 이 기본 문제의 틀이 이제 다 약간씩 말이 바뀌면서 변형될 거니까 잘 보시고. 내가 이거 일단은 저기 야 사건 세팅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일단 실전으로 바로 풀어볼게. 이거 내가 주의사항 딱 얘기해줘서 제가 시험 때 이것 때문에 틀리지 마라. 그러니까 받아쓰기 해.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비가 왔을 때 승량 비승? 비가 올 때 승리할 확률을 지금 10분의 4라고 준 거라고 잘 쓰세요. 됐어?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은 뭐라고 써야 돼? 비가 올 때 패배하는 게 지금 이거의 여사건이야. 이렇게 짝을 잘 지어줘라. 됐냐? 그 다음 비가 안 왔을 때 승리할 확률을 10분의 6이라고 줬고 그지?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 패배할 확률이 이것의 여사건인 10분의 4다. 이렇게 짝을 잘 지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뭐 확인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비가 왔냐 안 왔냐에 따라 뒤에 확률이 막 변하고 있잖아. 비가 올 확률을 문제에서 줬는지 아니면 그냥 문제에서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하고 그냥 박아버렸는지 이거 확인 잘하라 그랬어. 됐냐? 됐지? 지금 이 문제는 어때? 비가 일요일에 비가 왔다라고 가정한 게 아니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따로 던져줬거든.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확률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승리할 확률 구하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승리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잠깐만 이렇게 4개 써놨잖아. 그럼 승리할 확률이니까 이거를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6 하면 안 된다고. 됐어? 비 올 확률을 줬잖아. 비 오는 것도 계산을 해야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비 올 확률이 있네. 그럼 일단 비가 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비 왔을 때 승리할 확률을 계산하는 이런 순서로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즉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올 확률 10분의 3. 그리고 그랬을 때 이길 확률이 저기 10분의 4라고 준 거라고. 이렇게 비 올 확률이 나와 있을 때 얘 계산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럼 이번에는 안 왔을 때 승리할 확률. 그럼 B가 일단 안 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이제 안 왔을 때 승리할 확률이 발동하는 셈인 거지. 그럼 B가 안 온다. B가 안 올 확률은 10분의 7일 거고. 그랬을 때 승리할 확률이 10분의 6이다.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냐? 자, 다음 장. 딴 거 보기 전에, 야, 이거 지금 잘 봐. 이거 지금 빨리 지금 뇌리에 새겨놔. 얘가 지금 이런 구조로 풀렸지, 그지? 이런 구조로 풀렸지? 얘가 이제 어떻게 변신하나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변신할 거니까 너네들이 뼈대를 잘 알아. 너 얘잖아. 이러면서 원본을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문제 풀 때 혼동이 덜 할 거야. 지금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냐, 안 보이냐? B가 원의 만회를 이 문제에서 뭘로 바꿨어? 홈경기, 원정경기로 바꾼 거야. 맞아? B가 오냐, 안 오냐, 날씨가 지금 홈이냐, 원정이냐로 바뀐 거야. 됐어? 다시 말해, 홈경기에서의 승률이 70%다. 마치 아까 비 올 때 이길 확률이 그것처럼. 홈에서 승리할 확률 자체가 10분의 7이라고 준 거고, 그럼 홈에서 패배할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 다시 원정에서의 승률이 50%. 아까 전에 앞에 문제에서 B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맞아?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이 어디였어? 10분의 5. 그럼 이것의 여사건은 뭐 똑같긴 하지만 원정에서 패배할 확률이 10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아까 날씨에도 말했잖아. 야, 그러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확률도 줬나 안 줬나 보라 그랬어. 지금 저기 홈이냐 원정이냐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줬지. 이게 지금 아까 마치 비가 올 확률이 30%, 홈에서 경기할 확률이 30%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에서 말만 바뀌는 거야. 자, 일단 이 팀이 승리하는 거 홈에서, 맞지? 홈에서 홈승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홈에서 7을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요게 10분의 3. 홈에서 승리할 확률 10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 순서가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는 이제 아까는 B가 안 옴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정이라고 말이 바뀌었고, 여기는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10분의 7이 홈일 확률, 원정일 확률이고,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 10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조건까지 추가로 달아줬어. 그러니까 자 다시 뭐야? 이건 뭐야? 아까 이 문제 봐. 아까 이 문제는 그냥 일요일에 이길 확률 구하시오 이거라서 그냥 아까 여기 계산한 거 그 두 개 그냥 더하면 그게 그냥 정답이었지. 그치? 됐어? 구분 잘해. 아까 이 문제는 그냥 뭐 똑같은 세팅을 해놓고 그냥 일요일에 이길 확률 구하세요 이거였어. 지금 얘는. 근데 방금 이거는 조건이 걸려있다. 승리했을 때 홈경기였을 확률하고 조건이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을 일단은 싹 다 구하는 것까지 맞지. 이게 지금 승리할 확률 다 구한 거잖아. 자, 계산할까? 100분의 21, 여기가 100분의 35. 따라서 둘이 더하면 100분의 56. 이게 최종 승리할 확률인 거지, 그지? 근데 그때 홈경기였을 확률. 조건 걸려있는 거 확인하고 조건부 확률 계산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구조의 문제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위의 문제로 가볼게. 자, 얘도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네. 이거 표 그려도 괜찮고 그냥 확률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 일단 지금 계속 글 써서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A의 40%, 60%. A가 40%, B가 60%. 문제 잘 읽으시고. 불량률도 막 이렇게 줬어. 정리해보면 A가 전체의 40%를 해당하고 있고, 이 중에 불량품이 5%다. 이렇게 일자로 순서로 좀 정리해볼까? B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3%가 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네. 구하는 게 뭐야?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조건 걸려 있다. 불량품이었을 때라 그랬으니까 자네들이 할 일은 일단 그냥 마치 너네들 확률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하듯이 불량품일 확률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 됐지? 그럼 불량품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상황 나누는 게 요 A에서 불량일 수도 있고 B에서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나눠줘야지. A에서 불량인 거 따로 계산해줘야 되고 그 다음 B에서 불량인 거 따로 계산해줘야겠지. 가자. A에서 불량이다. A에서 불량이 나오려면 일단 A를 골라야 되지. A 제품이 10분의 4. 됐어? 그 중에 100분의 5가 불량. 이런 계산이 되겠네. 그 다음 B에서 불량이 나오려면 일단 B 거를 골라야 돼. 고를 확률 10분의 6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분의 3. 그래서 1000분의 18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는 더해 곱해. 승민 더해 곱해. 그거 더하죠. 좋아. 더해야지. 1000분의 38. 이게 최종 불량일 확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조건이 걸려 있으니 얘를 밑에 분모에다 집어넣고 위에다가 뭐 얹으면 돼? 위에 거 A 요거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주면 끝.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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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표를 이용해도 아주 괜찮지. 표를 이용해도 괜찮아. 표 한번 이용해 볼까? 왜냐면 지금 문제 잘 보면 그래서 A 거야 B 거야 불량이야 아니야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표를 그려도 괜찮겠네. 자, 정상 불량이라고 일단 이렇게 쓰자. 됐지? 자, 그래서 표를 지우지 말자. 표를 그릴 때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 얘들아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전체 개수를 K라 놓고 문자로 다 써야 되는데 이게 결국 확률 구할 거라 이게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 약분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 맘대로 박아도 된다 그랬지. 편한 게 100이잖아. 100 쓰고 가. 그런데 내가 맘대로 100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계산에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지만 정상이야 문제 없다 그랬어. 가자. A가 40, 얘 40개. 100개 중에 40%니까 40개라고 쓴 거야. 여기도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지 마. 60%. 100개 중에 60%가 B다. 얘 60개. 대신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5%. 100개 중에 5% 5개 이러지 말고 문제는 잘 읽어. 그러니까 A의 제품 중에 5%가 불량이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A가 40개잖아. 40개 중에 요거 계산한 게 불량품 개수인 거지, 그치? 여기도 이 3%도 이 B의 제품인 60개 중에 100분의 3이 B의 불량품인 거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이건 2지. 얘가 계산하면 이게 소수점이네. 1.8. 괜찮아. 즉 3.8이 불량품 전체 개수라 보시면 되겠네. 됐냐? 그래서 따라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불량품이었을 때 이게 전체지. 불량품이었을 때 A 거일 확률 저거 계산하면 2잖아. 끝. 됐나? 표가 그려지면 굉장히 난이도가 내려간다. 대신 표 채울 때 잘 채워야 되고. 그 다음 320번 가볼게. 앞에 확률 문제 풀 때도 계속 중간고사 할 때도 계속 그랬지만 정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항상 강조한다. 이것도 대충 머리 이거 딱 보고 그냥 다 정리 안 하고 머리로 대충 이게 하려다가 틀리지 말고 좀 써보자. 자, 번호는 가고 세 장의 카드가 A, B, C가 이래 있는데 A는 양면에 모두 1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양면, 일단 구분을 위해 앞, 뒤라고 해봅시다. 뭐 일단. 그러니까 A는 양쪽에 다 1이 써 있고 B는 한쪽에는 1, 한쪽에는 2. 일단은 뭐 아무데나. 어차피 확률은 똑같을 테니까 뭐 의미로 잡으시고 이렇게. 받아쓰기. 얘는 2가 써 있다. 정리를 해. 이렇게 잘. 그리고 구하라는 걸 구해. 뭐 구하는 거야? 조건 걸려있네. 한 장을 뽑았더니 1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러니까 자네들이 할 일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카드 하나 딱 골라서 1 보일 확률 다 구해야지. 싹 다 구해야지. 그럼
어떤 계산이야? 당연히 세 가지겠지. A를 골라서 내 눈앞에 1이 보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럴 확률은 A 고를 계산해야 돼. 분명 세 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위를 하지. A가 골라질 확률 3분의 1, 셋 중에 하나니까. 됐어? 됐지? 그 다음은 그냥 봐. 야, 근데 A 고르면 100% 아니야? 그냥 무조건 1이잖아. 100%. 자, 그 다음 B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1이 보일 확률. 그럼 일단 B라는 카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보이잖아.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보이려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럴 확률 50% 반반. 2분의 1. 됐냐? 그 다음 C가 골라지고 1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자, 일단 C를 고를 확률은 3분의 1인데, 야, C 고르면 1이 없어. 1이 보일 확률은 빵. 그러니까 여기는 빵. 없잖아.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다. 전체 확률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위에는 뭘 올리면 돼? 뭐 구하래? 그 뒷면에는 숫자 2가 써 있으라. 이건 이제 상황을 봐야지. 야, 한쪽에는 1이 있고 한쪽에 2, B 말하는 거 아니야? B가 선택될 확률을 구하라는 걸 돌려 말하고 있네. 즉 요게 위에 올라가야 되네. 됐냐? 다음 장. 독립종속. 독립종속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래. 야, 독립종속 그러니까 내가 맨날 독립 설명할 때 맨날 예시 드는 거 있잖아. 사건 A가 내일 B가 오는 거라고 칩시다. 사건 B가 님 점수가 내일 갑자기 오타가 나서 학교 오타가 나서 막힘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제 점수가 마이너스 4점이 될 사건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둘을 보면 이런 게 지금 독립이잖아. 그냥 느낌 알겠어? 이게 독립이지. 왜 독립이야? 그러니까 독립의 정의가 뭐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제가 4점을 까이던 안 까이던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서로의 영향을 안 끼치는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쓰기도 좀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봐.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제가 4점 까였을 때 확률이랑 똑같겠지. 안 변하니까. 다시 말해, 받았으면 내일 제가 4점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랬을 때 비 올 확률이나 그냥 비 올 확률은 같을 거라고. 맞아? 됐어? 다시. 내일 알고 봤더니 까비 4점이 안 까였어. 근데 그랬을 때 뭐 갑자기 비 올 확률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랬을 때 비 올 확률은 결국은 그냥 비 올 확률과 똑같다. 이게 독립을 받아쓰기 한 거야. 됐냐?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도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거 좀 제발 빨리빨리 갖다 썼으면 좋겠네? 이거 좀 제발 빨리빨리 갖다 썼으면 좋겠네? 뭔 소리냐? 잠깐만 보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말고 문제 좀 읽어. 독립이래. 아까 방금 날씨랑 점수. 그럼 실은 얘는 그냥 보자마자 내일 네가 4점 까이든 안 까이든 비 올 확률 똑같다니까? 얘는 그냥 PA야.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하자 이제. 내일 뭔 짓을 하든 그냥 이거야. 이렇게 좀 빨리빨리 바꾸자. 됐냐? 그것도 또 시도 때도 없이 바꾸지 말고 독립인 건 확인해. 독립일 때만 가능한 행위야.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교집합 구할 때 막 이런 계산을 했었지. 이 버전으로 쓸 때 이거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여기에서 만약에 독립이면 이게 결국은 PA랑 똑같아져가지고 아까 자네들이 알고 있는 독립일 때 나오는 공식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얘도 써. 얘도 쓰는데 이게 이제 독립일 때 작성돼야 되는 식이지. 얘도 쓰는데 이렇게 요거를 저렇게 바꾸는 작업도 좀 같이 잘 할 수 있게. 됐냐? 까먹지 마시고. 됐지? 그래서 일단 독립하면은 제일 먼저 문제 유형 있는 거는 그거지. 독립 판별하기.
실은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거는 결국 할 일이 똑같아. 독립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종속을 구하라 할 때도 있는데 어차피 사건의 종류는 독립 아니면 종속이기 때문에 뭘 구하든 니들이 조사해야 될 건 얘랑 같은지 다른지 조사. 이거는 똑같아요. 얘랑 같으면 독립 그럼 되는 거고 안 같으면 종속 그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니들은 이거 두 개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보자. 나는 뭐 사건이 결국 집합이잖아. 집합처럼 정리 잘 해. 자, 12장의 카드 중에 홀수가 적힌 카드가 A. 집합처럼 써. 사건이 원래 집합 맞잖아. 홀수 11까지지. 카드 몇 개야? 12개지. 오케이. 그 다음 B가 뭐야? 3의 배수. 3의 배수. 차근차근 다 써. 그 다음에 C가 소수. 소수면 2, 3, 5, 7, 9 아니고 11. 됐냐? 됐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다 하는 거지. 자, 독립을 고려해. 독립을 물어보든 종속을 물어보든 해야 될 일은 교집합과 아까 그거 확인해야 돼. 기억부터 해보자. 결국 기억 조사를 위해서 자네들이 할 일은 이거 구해봐야 되고 이거 구해봐야 되고 요거 할 일은 똑같아. 결국 이거 구해봐야 돼. 다 직접. 됐냐? 구하자. PA가 일어날 확률 몇이야? 12분의 전체 12개 중에 6개 12분의 6이네. 그 다음 PB 12분의 4. 즉 요게 지금 2분의 1이고 요게 지금 3분의 1이지. 이건 교집합. 야, 둘이 교집합 뭐야? 이거 그냥 1학년 집합 문제잖아. 교집합 뭐 있어? 3. 9까지. 그럼 12개 중에 2개가 선택될 확률인 거니까 12분의 2가 되겠네. 즉 6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확인해봐. 얘네 둘이 곱하면 얘냐? 맞지? 이거 둘이 곱한 게 얘지? 맞아? 이렇게 둘이 곱해보면 찐으로 6분의 1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하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조사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쭉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리 시작 전에 말했지만 이제 이 시리즈 문제는 기존에 중간고사 때 하던 그 공식들에 추가까지 돼가지고 이제 막 풀어야 돼. 일단 독립했으니 이제 쓰자.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PA 곱하기 PB다. 먼저 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그니까 지금 중간고사 때 한 거 계속 쓴다 그랬어. 여기 합집합 나왔지? 합집합이 나왔으면 이 공식도 일단 딱 옆에 소안에 넣어야지. 빼기. 됐냐? 그리고 여기선 자네들 취향껏 해. 이렇게 PA, PB 이거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식 쓰는 게 조금 좀 잘 식이 안 보이거나 귀찮거나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잡아놓고 해도 돼. 그럼 바꿔서 써볼까? 다시 말해 PA가 2분의 1이다. 지금 A가 2분의 1이라고 준 거고 하나씩 바꿔 써봐. 그럼 요 힌트는 그냥 교집합이 A 곱하기 B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럼 요 힌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합집합의 확률은 3분의 2라고 알려줬고 여기 마저 채워보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 빼기 요게 A, B지. 이렇게 원래 하던 너네들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고 해도 돼. A가 2분의 1이라 줬으니 여기 A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B값 구할 거 아니야. 됐냐? 그리고 아까 미리 안 줬을 거야. 아까 미리 말한 대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실은 원래 이거긴 하지. 자, A 바 B. 얘가 원래 기존 공식대로라면 PB분의 PA 교집합 B인데 이게 독립이면 아까 교집합이 독립이면 뭐가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약분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이 중간 과정 언제까지 할 거야? 그냥 바로 나오라고. 독립 저 내일 비올 확률이랑 제가 점수가 까일 확률이랑 이런 거니까 됐지. 바꿀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바꿔줘야 돼. 이러면 계속 나오는 거고. 됐어?
집합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당연히. 집합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저거 차집합이잖아.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준 거야. 그림도 이용할 수 있어. 합집합이 이제 여기 전체 4분의 3이라 준 건데 여기 영역이 4분의 1이니까 지금 B가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뺀 나머지 부분인 4분의 2, 즉 2분의 1이겠구나. 이런 거 딱 써줄 수 있고. 됐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당연히 그림 언제나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은 야, 독립이래 심지어. 독립이면 당연히 얘는 이것도 가능하지. 독립이면 이것까지도 되는 거지. 됐냐? 그래, 또 독립 얘기해 줬잖아. 독립은, A가 내일 B 오는 거야. B가 제 점수 마이너스 4점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독립이면 당연히 B가 안 오는 거랑 이것도 독립일 거고. 원래 독립은 얘네가 독립이면 다 독립이야. 당연하지. 내일 B가 안 오는 거랑 네 점수랑 상관없고요. 네가 점수가 안 까이더라도 내일 B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 거고. 그러니까 독립 그랬을 때 놓치지 말고 이거도 잠깐만 이거도 독립이잖아. 찢을 수 있어. 됐어? 그런 거 있지 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서 끝나겠네. 여기가 4분의 1. PA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PB의 여사건은 우리가 PB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의 여사건도 2분의 1이겠네 하고 여기서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지. 됐냐? 독립이를 쓸 때 얘네도 독립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독립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 잘 로딩.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써놓긴 하지만 당연히 지금 여기 여사건 들어가 있어도 다 비슷한 똑같은 관계 다 만족이야. 됐지? 그 다음 합집합 나와 있고 교집합 나와 있으니까 할 공식들 바로바로 쓸 수 있냐. 야, 바로 써볼게. A 합집합 B는 A가 A 더하기 B 빼기 합집합 공식 쓴 거야. 근데 이 교집합이 8분의 1. 따라서 자, 편히 얘를 A, 얘를 B라 하면 A 더하기 B를 준 거네. 마이너스 8분의 1로 넘어가면 몇이야? 2분의 8분의 4니까. 됐지? 그 다음 요거도 써야지. 요거도 써야지. 다시 말해 얘를 A, 얘를 B라고 놓으면 이건 지금 A 곱하기 B가 몇이다? 8분의 1이다. 오랜만에 보는 자네들 1학년 때 많이 하던 연립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1로 넘어가면 8분의 6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6이면 4분의 3. 연립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해보면 알아. 2차 방정식 나올 거라 근이 두 커플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둘 중에 하나를 얘로 걸러야 되겠지. 그지? 자, 다음. 자, 여기 이 독립사건의 확률은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 중간고사 때 했던 이항정리가 이제 뭔가 형태가 바뀌어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고 요게 이제 자네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통계 쪽에서 이항분포로 다시 이렇게 거쳐가는 거지. 그지?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계속 연결이지. 자, 그러니까 이항정리가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B에 5제곱 이런 거 했을 때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알려준 방법이 뭐였어? 그러니까 A를 3번 뽑아야 되고 B를 2번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가지수가 앞에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OC2 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개수 찾을 때 빠르게 OC2 좀 제발 잘 붙이라 그랬고 A 세제곱 B 제곱 이러면서 찾잖아. 맞아? 그치? 이게 그대로 여기 독립시행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주사위를 5회 던져. 그래서 사건 A를 6이 나온 거라고 쳐봅시다. 됐냐? 6이 3번 나올 확률은?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게 이제 6이 3번 나온다고? 그럼 주사위를
이렇게 5번을 집어 던지니까 6이 3번 나온다. 나온 걸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6이 이렇게 연달아 3번 나오고 2번 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저저저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이거 확률 계산 어떻게 돼? 6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이 3번. 그 다음 6이 안 나올 확률이 2번. 근데 보면 얘 계산도 순서만 달라지지. 6분의 1, 6분의 1, 안 나오고, 다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의 계산이라 순서만 달라져. 순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확률은 전부 다 이런 계산이 되겠지. 그지? 너네들은 그럼 이게 과연 몇 개 있는지만 계산에 추가하면 되고, 그 계산이 실은 여기 앞에 이항 정리해서 이거 A, B 나열하듯 O, XX 나열하는 경우의 수 똑같이 OC 2나 OC 3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항 정리 때 하던 요게 이제 A, B, 그땐 막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분의 3 막 이런 거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틀은 똑같아. 요게 이제 뒤에 이항 분포로 아예 요걸로만 이제 계산하는 뭐가 또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잊지 마시고 원리랑 잘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보자. 자, 주머니 A에 노란 구슬 5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문제 상황 잘 파악하시고, A, B에서 각각 구슬을 1개씩 꺼낼 때 2개 다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둘 다 파란 구슬. 그러니까 지금 봐. A, B에서 1개씩 꺼낸다라고 그랬어. 맞지? 그치?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시행이 아까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일어나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도 파란 공, 여기도 파란 공 나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풀었던 비슷한 문제랑 비교해보면 아까는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주머니에 파란 공, 예를 들어 파란 공이 2개, 그 다음 노란 공이 3개 들어있고,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뽑고 두 번째로 뽑아서 연속으로 파란색 나와라. 이게 앞에서 했던 계산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때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5분의 2 한 다음에 파란색이 뽑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걸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 맞아? 그치? 소위 말하면 이게 종속인 거야. 앞에서 뭘 뽑냐에 따라 뒷사람 확률이 바뀌는 거.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봐. 스님, 여기서 파란 공 나왔다? 그럼 여기서 파란 공 나올 확률이 바뀌어? 여기서 만약에 파란 공이 아니라 노란 공이 나왔어. 그럼 여기 파란 공 나올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지금 독립 상황인 계산이야. 그래서 여기가 독립 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즉, 그냥 별개로 A에서 파란 공 나올 확률은 전체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 B에서는 그냥 7분의 4 하고 그냥 개별적인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냥 그 차이야. 실은 이거도 독립으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너네 그 용어 알잖아. 복원. 즉, 보고 다시 넣는다라고 말 바뀌면 얘도 독립이 되지. 5분의 2, 5분의 2. 맞아? 그치? 그 정도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나 너네들이 시험 때 다 섞여 있을 때 문제를 잘 읽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얘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끝. 됐지? 끝. 자, 밑에 331번. 자, A통신사의 통화 성공률이 10분의 9, B가 5분의 4. 뭐 이런 거 알려줬지. 성공률이 10분의 9, 10분의 4. 5분의 4. 자, 한 명만 통화에 성공해라 라고 그랬네. 됐냐? 한 명만. 그러니까 지금 A 사용자가 있고 B 사용자가 있는데 한 명만 통화에 성공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풀었던 거랑 똑같아. 상황 나눠야지. 얘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할 수 있고 얘가 실패하고 얘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은 얘가 성공하던 안 하던 얘가 그냥 딱히 안 바뀌어.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지. A가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9. 그 다음 B가 성공률이 5분의 4니까 실패는 5분의 1이겠네. 얘는 반대로 여기가 10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뭐 이런 개념인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우리 중간고사 때도 간간히 했던 여사건 타이밍은 언제나 계속 잘 봐야 되고,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5분의 2와 3분의 1인데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라. 이 말은
이건 여사건이 낫지. 해봐서 알겠지만.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라가 A가 성공하고 B가 실패해도 되고 얘가 실패하고 얘가 성공해도 되는데 둘 다 성공해도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사건으로 여전히 여사건은 계속 유효하다. 지금 기말고사에도 그냥 이거 하나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를 거야. 됐지? 다음 332번. 아이씨. 오히려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으면 조건부 확률 쪽에서 표가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아주 감사한 경우야. 너네들은 해석만 잘하면 돼. 뭐 근데 지금 나와 있어. 됐고 여기를 뭐 만약에 이제 채운다면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뭐 240 빼기 x, 여기가 x니까 여기는 이제 가로줄을 봐야지. 합이 150이니까 여기는 뭐 150 빼기 x. 그다음에 여기는 쓰려면 이제 또 쓸 수 있지. 근데 일단 두자. 필요하면 쓰자. 괜히 귀찮게 저기 계산하지 말고 간단한 거 하나 써주고. 여기서 보자. 여기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건데 A 복균자를 택하는 사건. 봐. 자, 이거는 사건 세팅을 해주면서 푸는 게 너네들도 좋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걸 X라고 하자. 그 다음, 남자를 택하는 사건. 요거를, Y라고 하자. X랑 Y가 독립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건 세팅을 하고 푸는 게 너네들도 좀 더 편할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힌트를 준 거구나. 독립 조건. 됐나? 난 거 쓰면 끝. 이렇게 될 확률. 전체 450분의. 이게 뭐 X 교집합 Y가 뭐야? 바이러스 A랑 남자. 그지? 요거네. 요거지, 요거. 자, PX는 뭐야? 그냥 바이러스 A 복균자일 확률. 450분의 그냥 A니까 요거 보면 되지. 요거. 그냥 A. 450분의 240. 이거는 그냥 남자. 450분의 남자. 150. 끝. 됐나? 표가 나와 있으면 받아쓰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세팅 해주시는 게 너네들도 좋겠지. 됐냐? 계산하시면 돼요. 야, 이것도 난리인데 양변에 450 곱하면 하나만 지워지는데 둘 다 날리지 마. 나머지는 계산해야 돼. 다음. 오케이. 특이한 거 없고. 뒷장. 독립시행 확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요거 한번 해봅시다. 336번으로 해볼게. 이렇게 될 확률이 4분의 1. 야, 이거 3개에 이거 아이, 써있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써있네. 하여간 저렇게 나오면 도래. 도가 나올 확률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되는 게 3번.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 이게 독립시행인 상황인 거는 바로 눈치채고 바로 써야 돼. 얘가 3번, 요게 1번. 이렇게 안 될 확률이니까 4분의 3이 1번. 요 앞에 잊지 말고 4시 3 아니면 4시 1 붙여주면 되는. 됐나? 됐지? 독립시행은 잘 눈치를 채 주셔야 된다. 요거도. 문제 헷갈리지 마, 좀. 말 잘 읽어. 말 잘 읽어요. 배낭여행을 가서 6월 중에 10일은 비가 비올 확률 좋네. 6월이면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넷. 야, 니네도 이걸로 하냐? 아직 뭐 그렇게 막 세상이 많이 바뀌진 않았구만. 똑같구만. 30분의 10. 맞아? 3분의 1이 비가 올 확률. 4일 중 적어도 하루는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 일단 적어도니까 저거 그럼 여사건 해야 되겠지. 저거 여사건이 뭐야? 4일 내내 비가 오는 거. 그지? 헷갈리지 마시고 잘 써. 그러니까 4일 내내 비가 올 확률. 3분의 1에 뭐야? 이거는 이제 몇 시 몇 도 뭐 붙이면 4시 4겠지 뭐. 됐지? 자, 여기에 또 이제 유명한 저 시리즈가 어디 갔어? 340번 요런 거. 있잖아, 막 불량품을 뽑는데 뭐 5번째 불량품이 딱 하고 막 마지막 순서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요 340번 시리즈가 되겠지. 자, A, B가 한 경기에서 서로 반반 2분의 1 승리할 확률 2분의 1. 5번 경기 5판 3승제 3선승제라고 볼 수 있겠네. 4번째 경기에서 박았어. 지금 4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 나야 되는 거야. 4번. 그러니까 4경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하나의 시리즈지. 일단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A가 우승할 확률 이런 것도 없지.
다 해야지 뭐. 하나씩 하자. 어차피 똑같겠지만, 자, A가 네 번째 만에 우승? 할 때 계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네 번째 마지막에 승리는 이건 확정이야. 이래야 해, 그치? 그래야 네 번째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지. 그리고 여기에 승리할 확률도 계산 좀 이따가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네들이 추가로 할 일은 그럼 여기 3회에는 뭔 일이 일어나면 돼? 패가 여기 세 번째에서 뭐 승패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발생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네들이 그 독립시행 계산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맞아? 자, 승리할 확률 일단 똑같지만 그냥 구분해 볼게. 승리를 2번, 패배를 1번.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C1이나 3C2. 맞아? 요 흰 부분 계산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승리까지 깔끔하게 얘까지 계산 잊지 말고 해줘야 되고. 됐냐? 이게 A가 우승할 확률. 됐냐?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누가 됐던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A가 우승할 확률이면 자네들은 똑같이 B가 우승할 확률도 계산해야 되지만 똑같겠지. 이러면 되겠네. 됐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불량품 시리즈도 있잖아. 자, 불량품 검사를 할 건데 불량품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할 건데 뭐 네 번째 검사가 끝날 확률 그러면 일단 네 번째 불량품 받고 시작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문제 읽고 상황을 잘 해야 되고. 자, 잠깐 이게 연결을 위해서 잠깐 뒤로 좀 건너고 367번까지 잠깐만 점프. 아까랑 비슷한 거야. 그치? 불량품이야. 검사하고 해서 네 번째 검사가 끝나라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얘가 자 일단 이건 신경 쓰지 마봐. 이게 지금 방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네 번째 검사가 끝나려면 이때 반드시 마지막 불량품이 이때 나와야 되고 방금 한 것처럼 여기에서 그럼 불량품 그러니까 정상을 동그라미 한글로 쓸게. 여기서 정상이 2개 나오고 불량품이 하나 나오는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 됐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그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 괄호 안에 독립이 아니야. 아까 전에 앞에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거 그냥 계산 그냥 뭐 3C2에 그렇게 계산했지.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였어? 아까 그건 경기였어. 독립이었지. 얘네가 이겼어. 그럼 다음 경기에 이길 확률 안 변하는. 근데 이거는 다시 안 놓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앞에서 뭐가 나왔냐에 따라 뒤에 확률이 바뀌지. 사실 말하면 이거 종속이잖아. 맞아? 따라서 독립시행 계산은 독립일 때 하는 거야. 종속이면 직접 다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다 달라서 진짜 끝까지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종속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그거는 하면서 찾아야 돼. 지금은 일단 정보가 없으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게 확정이고 여기 세 군데에서 얘네들을 나열하는 계산을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다 해야 돼. 직접 다 해야 돼. 자, 정상, 불량 그리고 불량 요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정상, 불량, 정상 그리고 네 번째 불량 그 다음 불량, 정상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량. 얘는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이거 막 종속인데도 여러 개 막 한 10개 있을 때도 있어. 그랬을 때는 계산하면서 아마 높은 확률로 결과가 똑같을 건데 계산하면서 확인해 보면 돼. 자, 해보자. 이거부터 아까 위에 상황 생각나지? 10개인데 그 중에 5, 하나, 둘, 셋 2개가 불량이었어, 문제에서. 그치? 자, 계산해보자. 첫 번째에 바로바로 쓴다. 첫 번째 정상 나와야 돼. 그럴 확률은 10분의 8. 됐지? 이어서 이제 하나 줄었고, 전체 하나 줄었고, 다시 또 동그라미니까 9분의 7. 맞지?
그 다음 전체 이제 8개 됐고, 이제 X 여전히 2개 들어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X를 고를 확률이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색깔로 구분해줬어. 그치? 그거 다 해야 돼. 근데 해보면, 자, 밑에 해보자, 이번에. 얘는 처음에 10분의 8. 그 다음 여기에서 전체는 계속 하나씩 줄어나갈 건데, 이번에는 분량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8분의 7.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본인이 지워가면서 해. 헷갈리면.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실은 이 둘, 봐봐. 그 위에, 그 순서만 달라지지 계산 똑같지. 맞지? 이런 게 확인되면, 아, 비록, 뭐 지우지는 말고, 비록 얘가 독립시행은 아니지만, 확률 계산이 똑같은 상황이구나. 아, 그럼 나는 요거 하나만 계산하고, 여기 부분이지. 여기에서 OX 나라는 계산 이렇게 그냥 빠르게 곱해주면 되겠다라고도 종속임에도 독립시행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아닌 경우도 다 달라서 그냥 직접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됐지? 됐지? 요거를 문제 잘 읽고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다시 앞으로. 뭐 내신이라면 충분히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합답형 문제니까 이거 잘 봐보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돼야 된다고. A, B가 독립이래. 그럼 너네들은 즉시 얘는 뭘로? 그냥 PA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야. 맞지? 내일 네가 점수가 까이던 안 까오던 B가 올 확률은 그냥 B가 올 확률이랑 똑같아. 이거도 그냥 보자마자 네가 뭔 짓을 하던 나는 B야 그러면서. 즉 지금 기억은 다시 말하면 독립이면 A랑 B랑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맞아 틀려? 뭔 소리야? 독립이면 저 조건 저런 게 어디 있어? 틀려. 되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다음 니은 배반이래. 자, 배반이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배웠던 공식들을 잘 써가면서 배반이면 이게 0이거든. 됐지? 그랬을 때 요게 0인가 보랜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공식 써야겠네. 근데 얘가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야, 근데 여기가 0 아니야? 여기가 0이네? 그럼 이거 0 맞네. 뭐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지. 됐냐? 됐지. 그 다음 야, 자, 디귿. 집합은 계속 써. 이거 집합 무슨 그림이야? B가 A를 잡아먹는 그림이지. 됐냐? 그냥 그려놓고 가자. 요거 뭐지? 나도 모르겠어. 써봐야 알지. B 바 A래. 다시 말해. 그 다음은 제 집합 성질 가란 얘기야. 야, 저 그림 봐. 저 그림에서 A, B 교집합하면 뭐야? A. 그냥 A잖아. 그럼 이거 몇이야? 틀렸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맞냐? 기억니은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밑에 343번까지 배반과 독립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오해하지 마. 아마 방학 때도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을 텐데 이 배반하고 독립하고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얘네 둘만 낳고 봤을 때 얘네들은 뭐 배반이면 독립이다 아니면 뭐 독립이면 배반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이제 뭔가 조건을 조금씩 추가하면 관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걸 잘 생각해 줘야 돼. 됐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0인 확률이 0인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면 그러니까 외운다는 느낌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한번 봐. 저러면 이제 독립 배반 사이에 뭐가 있어 생겨. 뭔가가 생겨. 뭐가 생기는지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 하던 거 하면 돼. 자, 기억부터. 배반이라 그랬지. AB가 배반이면 얘가 0이다. 이러면 이게 성립하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치? 자, 니들이 일단 봐봐. 이게
O일까 X일까?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지. 이게 0이라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얘도 0이라는 소리겠네? 맞아? 다시 말해 얘가 0이다라는 소리겠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에서 주장하는 게 야, 이게 0이거든? 그럼 PA 곱하기 PB도 0이냐? 라고 지금 0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배반이면서 이거 성립, 즉 배반인데 독립일 수 있는 거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기 락이 걸려 있잖아. 0이 아니다라고 문제에서 깔아버렸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무조건 성립 안 하게 되겠네. 됐냐? 이 조건 때문에 성립을 안 하게 되겠지. 됐냐? 그래서 기억은 틀려. 그러니까 자, 이러면 정답이 되지. 저러면 정답이 되지. A, B가 배반이면 A와 B는 종속이다. 그럼 이건 참이 되는 거야. 왜? 다시. 그러니까 방금 했잖아. A, B가 배반이면 여기 관계 등호가 성립 안 하는 거 방금 확인했지. 맞지? 얘가 0이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곱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0이 못 나와. 다시 말해 배반이면 종속이다. 참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 만약에 이렇게 배반이면 A, B는 종속이다. 그럼 동그라미야. 맞아? 그런데 이제 또 이 조건을 없애버렸어. 그럼 다시 얘는 X가 되는 거야. 차이점을 알겠어? 됐냐? 다시? 다시? 그러니까 왜 일단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왜 X가 되냐면은 모르니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원래 OX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확실히 성립해야 동그라미를 치는 거잖아. 그지? 됐냐? 방금 전에 내가 말한 A, B가 배반이면 A, B는 종속이다. 이걸 내가 동그라미를 쳤던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있어서. 저게 있으면 확정이거든. 배반이면 이거 성립 안 하잖아. 이게 저 조건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서. 그지? 그런데 다시 이 조건,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린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틀리게 되는 거고. 됐냐?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락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반과 종속하고 독립은 이 와리가리하는 관계가 그냥 없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음이야. 오케이? 근데 뭐가 락이 걸려 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가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그때 너네들이 생각을 해서 맞춰야 돼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는 그래서 A가 배반이면 독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 자, 그럼 니은도 해보자. 이 조건이 지금 살아있어. A와 B가 독립이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 성립한다라고 출발한 거지. 이러면 PA 교집합 B는 배반이다, 0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이러면 이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성립하면 얘가 0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성립하는 게 얘네 둘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일 리가 있어 없어? 절대 성립 안 하지. 됐냐? 됐지? 그럼 이 조건 없으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동그라미야 X야? 그래도 X야. 그래. 왜?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됐냐? 원래 OX 문제는 반드시 참이어야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니은에 X 표시를 하더라도 이유가 달라. 지금 X 표시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려 죽어도 0이 될 수가 없어서 X 표시를 친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라고 쳐도 X야. 왜냐?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알 수 없음이라서 X가 되는 거야. 됐어? 그렇지. 말장난. 자, 그럼 이제 디귿은
아, 야, 디귿은 동그라미. 아까도 내가 따로 써서 설명해 준 거지? 내일 비가 오는 거랑 네가 점수 까이는 게 독립이면 당연히 비가 안 오는 거랑 점수 까이는 것도 독립이고 비가 안 오는 거랑 점수가 안 까이는 것도 독립이고 다 독립이라 그랬어. 그지? 디귿은 그냥 바로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됐지요? 그런 식으로 밑에 344번도 자네들이 잘 아이씨 그냥 해보고 싶긴 한데 뭐 바로 되겠어? 실은 니은 빼고 기억하고 디귿은 눈으로 풀려야 되는데 풀려? 일단 디귿은 문제없지. 기억도 눈으로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이제 얘를 이걸로 그냥 바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근데 야 순서가 잘못됐지. 독립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독립이란 말이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려주긴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쓰지 말라 그래서 독립이란 말은 없잖아. 그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바꿔서 식을 세워서 해야지. 야 독립이 아니라고 이러고 그냥 그어버리면 안 되지. 독립이 아니니까 그 빠르게 푸는 방법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직접 식을 세워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이런 식의 주의사항들이 있어. 됐냐? 그리고 얘는 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양변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지. 양변에 요 P, B를 싹 다 곱하면 여기 약분되고 여긴 1이니까 여기는 이제 1 붙여줘야지. 이거는 이제 자네들이 이건 집합 그림 그려봐야지. 요게 지금 차집합이잖아. 맞아? B 차 A지. B의 원소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이것도 색칠 공부해봐. B에서 교집합을 빼면 여기잖아. 동그라미. 됐냐? 됐지? 그거 알려줬다고 이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A라고 바꾸면 안 돼. 독립일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야. 다음 옆에 자, 요 유형 11번 여기도 이제 통계 쪽에서 아예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하겠지? 대놓고 이제 확률 변수로 바꿔서 막 이렇게 문제하는 시리즈들이 있지. 요거 이제 뒤에 통계에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문제들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꼭 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도 이게 이항분포랑 비슷하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1만큼 가겠다 그랬어. 그래서 4번 던진다. A의 좌표가 2가 될 확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한다면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전 A가 출발할 건데 기회는 총 4번 플러스 1이 몇 회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몇 회 나와야 되는지 그냥 생각해서 푸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하던 거. 몇 번씩 나오는데 전체 횟수 총합은 총 4회여야 돼. 4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3번 한 번 하면 되지? 이거 3번 나오면 이렇게 일로 갈 거고 한 번 나와야 일로 돌아올 거잖아. 됐어? 다시 말해. 이런 움직임을 하면 돼. 그치? 당연히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 나열하는 계산도 이따 해줘야지. 이렇게 해도 되고. 맞죠? 해보면 딱딱딱딱 맞냐? 그래서 요게 3회, 요게 1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사위 던지는 행위라 독립시행. 그래서 이항 정리하던 계산해야지. 자, 플러스 1 나올 확률은 몇이야? 플러스 1 나올 확률이 어디 갔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이지.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요. 3분의 1이 3회 일어나야 되고 5의 약수가 아닌 경우가 뒤로 후진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한 번. 요 앞에 이항 정리처럼 나열하는 계산 들어가면 끝인 거야. 맞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연습해봐라. 문자로 잡을 줄 알아라 라고 그랬지. 알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실은 이렇게 4번 뭐 요러니까 할만하지. 그 밑에 보면 347번 잠깐 보면 거기 보면 동전 6번 던지거든. 이러면 이제 막 상상하다 보면 막 눈알 돌아가던가 아니면 막 하나 빼먹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자도 잡을 줄 알아야 돼. 즉 잡을 때 본인이 하나를 딱 정해. 자, 플러스 1이 5의 약수지. 근데 그냥 이렇게 써볼게. 나온 횟수 이런 걸 문자로 잡아주라. 됐냐? 문자 세팅.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전체가 지금 4번 던지는 거니까 얘는 4-x 회 나올 거고. 맞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 A의 좌표를 식으로도 세울 줄 알아야지. 한 칸 갔으니까 이거 간 거만큼 1x 이렇게 갔을 거고. 마이너스 이거만큼 갔겠지. 됐냐? 이것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되게 되는 x값을 찾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딱 계산해서 넘어가면 6이니까 x가 3이구나. 아, 여기가 3회, 여기가 1회구나. 이렇게 식을 세워서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됐냐? 요거 할 줄 알아야 되죠. 뒤에 우리 방학 때 봐서 알겠지만 이거 이제 확률 변수 대문자로 잡고 평균 구하고 그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문자로 잡는 것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과 마이너스 1이라 오히려 잘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플러스 2 가고 마이너스 3 간다고 쳐본 상태로 이렇게 쓰면, 이랬을 때 A의 좌표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플러스 2만큼 x회 가는 거라 이놈의 좌표는 2x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3만큼 요만큼 간 거만큼 갈 거니까 이렇게 이런 계산이 되겠지. 좀 더 정리해주면 5x 마이너스 12가 이제 A의 좌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자식 세워줄 수 있어야 돼. 됐냐? 밑에 347번 한번 해볼게. 그리고 걔는 실제로 막 그냥 우리 지금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뭐 잘 생각하면 다행인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런 건 안전하게 문자를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됐냐? 자, A에서 출발. 앞면이 나오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2칸.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방향은 똑같네. 한쪽 방향으로만 도네. 이렇게 한 칸 움직인다라고 한 거네. 맞냐? 그치? 6번 던져서 돌아오려면 몇 번인지 생각해야 되잖아. 가능? 가능? 그냥 쌩 가능? 맞춰봐. 왜? 생각을 해보고 너무 많나? 많아. 근데 이제 6번이나 던지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되고, 그러면 다시 5번, 막 이러고 찾으면 안 되진 않는데. 이게 지금은 한쪽 방향이라 다행이지. 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만들 수가 있어. 그 모든 걸 처리하려면 문자 세팅하면 끝이지. 즉, 문자 적어볼게. 요렇게. 앞면이겠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문자 세팅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냐? 그럼 플러스 1이 나온 횟수는 집어 던지는 횟수가 6회니까 6 빼기 x회라고 하면 되겠네.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자네들이 이런 거 좀 설정해 줘야 돼. 문제가 A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맞아? 저기 위치 A에 처음 있었을 때를 잠깐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 일단 뭐 이렇게 쓰겠지만 이동 거리? 뭐 움직인 길이? 뭐 어쨌든 그걸 하나씩 식을 딱 표현해. 플러스 2씩 x번 갔을 테니까 2x만큼 이렇게 칸수 갔을 거고, 얘는 플러스 1씩 6 빼기 x 갔을 거야. 됐냐? 다시 말해서 지금 x 더하기 6만큼 이동했을 거야. 맞아? 됐냐? 그러면 여기서 자네들이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 즉 여기를 0으로 보는 거지.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몇 칸 가야 되는 거야? 5칸. 아니면 2바퀴 돌면 10칸. 3바퀴 돌면 15. 뒤로 돌면 마이너스 5. 뒤로 2바퀴 돌면 마이너스 10. 그런 식으로 자네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얘가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이런 걸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뭔가 이렇게 설정을 잘 해줄 수 있어요. 됐냐? 됐지? 뭐 가능한 거 몇 개 있겠지. 5는 불가능해. x는 횟수야. 마이너스 1회. 그게 뭐야? 이건 안 되고. 이거 되나? 이거면 x가 4면 되지. 맞아?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문제 없네. 15 가능? 9 나오면 가능. 근데 9는 안 돼. 저 최대 6번밖에 안 던지. 다 안 되겠네. 그리고 지금 쓰긴 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건 다 배제지. 왜냐면 도는 방향이 한쪽 방향이라서. 따라서 요거 4번, 요거 2번 이렇게 문자로 식 세워서 찾을 수가 있지. 되냐? 이렇게 문자로 식을 세우는 것도 좀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뒤에 통계에서 이렇게 잡는 걸 하지, 그지? 그래서 자 문제 마무리해 보면 다시 말하면 어차피 동전이네. 앞면이 4번 나와야 되니까 요게 4번, 요게 2번 나온다는 얘기는 뒷면이 2번 나와야 되고 앞에는 62 붙여주면 되겠네. 됐지? 자, 마크 박혀 있는 것들 한번 보자. 어느 학교에 전체 학생 360명, 체험학습 A와 B 중에 하나를 택하였다. 고민해야 되겠네. 표를 그릴 것인지 식을 세울 것인지. 근데 표 각이 세워지면 표 그리면 괜찮다고 그랬죠. 얘는 표로 할까 식을 세워야 될까? 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A, B 중에 A, B 중에 체험학습 선택을 한다 그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네. 얘는 표도 괜찮겠다. 받아쓰기나 잘 하자. 전체 360명. 그 다음 이 학교 학생 중에 A를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 90, 여학생 70. 즉 A를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이 90, 여학생이 70. 그럼 일단 나머지 자녀 완성률 여기 160일 거고 여기 200일 거고 여기만 모르네. 별다른 말 없으니 이제 세팅해야 되겠는데 보자. 구하는 게 뭐야?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남학생일 확률. 조건이 걸려있네. B를 골랐을 때 남학생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야 되는 거네. B에서 남자일 확률. 그럼 이왕이면 여기를 미지수로 두자. 여긴 200 빼기 A 하면 되니까. 반대로 해도 돼. 그럼 식 쓰면 전체 200분의 남학생일 확률을 5분의 2라고 준 거지. 됐지? 그러면 A가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서 A 값 몇이고 200 곱하면 80? 됐나? 그럼 여기가 80이니까 여기는 120명. 뭐 구하는 거야? 여학생 수 70, 120 더하면 되겠네. 됐지? 다음. 뒤에 357번. 이거도 은근 만약에 내가 지금 좀 시켜보면 풀긴 풀어도 돌아갈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까? 물론 그것도 그려볼 수 있어. 그것도 그려볼 수 있는데 독립이라고 하였지. 독립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자네들은 머릿속에 얘네도 다 독립인 거 잊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도 있어. 그것도 당연히 배제하는 건 아닌데 얘는 일단 이거도 지금 해야 하는 후보에 들어가 있는 거지. 독립이잖아. 그럼 여사건하고도 다 독립일 거 아니야. 고칠 수가 있다고. 독립이니까 된다고 이게. 그럼 얘는 지금 딱 보면 벤 다이어그램까지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맞냐? 왜? PA는 줬어. 6분의 1. 이건 아직도 준 거지. 6분의 5. 그럼 결국 B와 B의 6건만 남는데 이거 구하고자 하는 B의 확률을 X라고 놓는다면 요거는 1-X 처리하면 결국 방정식 하나짜리잖아. 맞아? 그치? 이걸 그냥 그려야지 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 공부하고 있으면 불리긴 할 거야. 또 구간별로 문자 잡아서. 근데 이제 오래 걸릴 수 있어. 됐나? 독립 조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358번 하여간 1학년 수와 갑자기 2차 함수 최대치수 나오면 또 갑자기 톡 막힐까봐 잠깐만 보면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뭐 그냥 직접적으로 힌트를 줬어. 독립이라고 했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됐나? 독립이라 그랬으니 P, A 곱하기 P, B는 P, A 교집합 B 성립한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얘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 A와 B를 줬거든. 얘가 지금 4A-1, 얘가 지금 1-2A야. 다시 말해 얘가 지금 이렇게 식을 준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자네들 까먹었나 싶어서 이거 최대값 구하라고. 구할 수 있지? 시켜볼까? 저기 1학년 저기 가가지고 1학년에 하나 불러와서 걔한테 풀어달라고 할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야 이 참수고 인수분해도 이쁘게 돼 있는데 이거 미분 배운 사람들이 이거 미분 이건 미분도 안 해. 미분도 안 해. 그려 아니 뭐 A라서 그래? X로 바꿔줄게. 이거 이참수 그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으면 빠르게 얘 X절편 찾는 거지. Y가 0이 되는 4분의 1하고 2분의 1? 4분의 1하고 2. 근데 제발 조심 좀 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최고차항계수가 여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지.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여기가 뭐 4분의 1이겠지. 여기가 2분의 1이겠지. 됐지?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 그려서 뭐 찾는 거다? 제일 높은데. 아니면 제일 낮은데. 지금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어디겠어? 여기겠네. 여기가 몇이야? 얘랑 정중앙. 중앙 구하기, 중점 구하는 건 평균 구하듯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지. 뭐야? 8분의 3. 본문수 해줬고 8분의 3. 구하는 건 최대값이야.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A가 8분의 3일 때 최대값이란 뜻인 거지. 수학에서 최대값, 뭐 최소값, 극소값, 무슨 값, 땡땡 값, 이거는 Y값 계산 결과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인데 8분의 3이 최대가 아니라 8분의 3을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최대값인 거라 8분의 3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해주시면 된다. 보나마나 이차함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몇 명 못 구할 것 같아서 잠깐 풀어줬어. 됐지? 1학년 수학. 야, 너네 이번에 가위바위보 나왔나? 안 나왔나? 나 기억이 안 나네. 가위바위보. 우리 시험 대비 할 때 가위바위보 안 해본 사람들 몇 명 있었잖아. 아깝다.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 또 나와 있으니. 야, 이제 뭐 가위바위보 해봤지. 이제 되지. 야, 한번 해보자. 물론 당연히 주제만 가위바위보지 그 문제랑은 당연히 전혀 다른 문제인데. 자, 혜진이랑 윤주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은 2계단을 오르고 비기거나 자, 그러니까 지금 비기거나 지는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합시다. 그러니까 승 하면 2계단 오르는 거야. 그 다음 패가 아니라 무승부랑 패랑 2개 다지. 즉 결국 비기면 둘 다 내려가는 거겠지, 그지? 뭐 하여간 근데 뭐 어쨌든 이러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간다. 지금 이 상황이겠네. 됐냐? 가위바위보를 5번 해서 혜진이가 4계단을 올라가게 될 확률을 구해라. 문자 이번에도 문자 세워서 바로 하는 걸로 해보자. 문자 연습 어차피 이제 통계인데 해야 되니까. 자, 당연히 이제 지금 혜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은 혜진이로 둡시다. 즉 혜진이가 이긴 거, 혜진이가 비기거나 패배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윤주는 신경 안 써도 돼. 물어본 게 혜진이밖에 안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문자로 뭘 놔야 돼? 얘가 승리한 횟수를 문자로 놔주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비기거나 패배한 횟수를 문자로 이어서 잡을 수 있겠네. 총 5판을 하기 때문에 5 빼기 x 됐나? 받아 써주자. 그러면 이긴 횟수만큼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돼. 2x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됐냐? 그 다음 마이너스 1만큼 요만큼 내려가는 거라 마이너스 1 곱하기 저거 패배하나 비긴 횟수가 되겠네.
따라쓰기 끝. 이게 몇이 되면 되는 거야? 4. 됐지? 됐지? 이게 4. 그렇게 되는 x좌표 찾아주시면 되겠지. 3x가 9, x는 3. 따라서 승리. 3번 승리해야 되고, 비기거나 패배하는 걸 2번 하면은 되는 거. 그래서는 승리할 확률 몇이야? 3분의 1. 가위바위보야. 갑자기 2분의 1 박지 말고. 요거 3번. 패배하거나 비길 확률이 3분의 2. 이거는 2번. 앞에는 총 5번의 기회 중에 얘네 나열하는 이항정리와 같은 계산 들어가 주시고. 됐지?